안녕하세요. 옆자리 언니입니다. 오늘은 EX워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존 영상들 보시면 인코텀즈 중에서 CIF, FOB는 이미 올려드렸잖아요. 그 EX워크, CIF, FOB를 우리가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인코텀즈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운송의 책임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나누는 게 인코텀즈예요. 그래서 인코텀즈 중에서 EX워크가 들어가고 FOB가 들어가고 CIF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 외에도 DDU, DDP, DAP 뭐 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세 가지만 제가 다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EX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EX워크라는 거는 shiper가 물건을 포장된 상태로 물건을 준비만 하고 모든 진행은 컨사이니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shiper는 거래하는 포워더가 있더라도 그 컨사이니와 EX워크 계약을 맺으면 shiper는 포워더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컨사이니는 도착지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컨사이니의 포워더가 선적지에 파트너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트너사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shiper 연락처가 여기니 연락을 해서 물건 준비가 언제 되고 언제쯤 픽업을 하고 통관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선적을 해서 양아지로 들어와서 컨사이니에게 물건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적지의 포워더는 shiper가 거래를 하는 포워더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포워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컨사이니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비용은 선적지에서의 운송 통관, 그리고 부두 들어가서 로컬 차지, 운임, 그리고 양아지의 로컬 차지, 또 양아지에서 컨사이니에게 배송될 때까지의 통관 운송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컨사이니가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shiper가 굉장히 편안한 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컨사이니 입장에서는 포워더 선정하고 또 연락처도 알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컨사이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든 비용은 정산은 컨사이니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hiper는 물건 준비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서 BL을 작성하거나 또 수입을 해서 통관 운송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BL을 만들고 또 수입국일 경우에는 어떻게 그 서류를 정리해서 컨사이니에게 통관이랑 운송을 마친 후에 배송을 해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인천에서 일본으로 간다, 일본 도쿄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인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업체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shiper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파트너가 일본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파트너가 우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요. 예를 들어서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일본 파트너한테 메일을 한 통 받았다면 너네 한국에 어느 회사에 누가 담당이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데 이쪽으로 연락을 해봐. 그래서 컨사이니는 이름이 여기야 라는 정보를 주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락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shiper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일본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컨사이니가 이런 뭐 ABC다. 컨사이니 ABC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시나요? 언제 EX워크로 진행을 하신다고 메일을 받았는데 언제쯤 물건이 되십니까? 라고 연락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베트남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아, 우리 컨사인이 이름은 어디고 쉬퍼는 어디인데 너네가 한번 연락을 해줄래? 그럼 그쪽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회신 메일이 오겠죠. 언제 물건이 준비가 되고, 이 물건이 준비가 되면 어떤 스케줄을 이용해서 어느 배를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국에 도착하는 ETA는 언제다 라는 스케줄까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적지와 도착지에 따라서 하는 일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쉬퍼가 물건을 준비만 해 놓으면 이 텀은 끝난다. 나머지 통관이랑 운송, 또 선박비, 항공비는 모두 컨사이니가 지불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파트너와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트너 정산은 수출일 경우를 기준으로 할게요. 수출일 경우에 여기에서 말하는 통관 운송비, 이걸 A라고 치고, 로컬 비용 B, 항공이나 선박 운임 C,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보통 이게 선적지고,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게 양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출국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에 대한 비용을 양아지에 있는 포워더에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양아지에 있는 포워더는 선적지에서 발생한 비용과 양아지에서 발생한 비용을 더해서 컨사이니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에 있는 포워더는 요 비용을 양아지에 있는 파트너사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BL이 나갈 때 청구를 데빗 노트가 같이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BL은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은 하우스 BL은 콜렉트, 그쵸? 마스터 BL은 콜렉트나 프리페이드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는 마스터가 이미 프리페이드로 지불이 됐기 때문에 컨사이니에게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스터 비용을 콜렉트로 했다면 이 비용은 빠지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A, B, C를 더한 비용을 컨사이니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서류를 보낼 때 데빗 노트, 하우스 BL, 마스터 BL 이렇게 청구가 돼요. 다른 부분은 일반적인 쉬퍼, 우리가 쉬퍼 측 포워더라고 해도 패킹이랑 인보이스 뭐 받아서 면장하고, 왜냐면 운송 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장하고, 체크 BL 쉬퍼에게 체크하고, 선사나 그 LCL이면 포워더에다가 뭐 BL SR 내는 거, BL 작성을 위한 SR 내는 거,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해요. 하는 일은 동일한데 비용을 어떻게, 누가 어디에서 지불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코텀지에서는. 물론 인코텀지 중에서 EX워크로 계약을 쉬퍼와 컨사이니가 계약을 했지만 운송 통과까지는 내가 해줄게, 쉬퍼가 운송 통과까지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체크가 되냐면, 최초에 그 컨사이니가 양아지 포워더에게 연락을 하고, 그 포워더가 선적지 파트너사에 대해 연락을 취해서 그 최초 쉬퍼랑 컨택을 하는 경우에 그때 아마 이런 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받다가 분명히 포워더에서 운송 통관을 해야 되는데 쉬퍼가 직접 운송 통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컨사이니와 쉬퍼가 이야기를 다 끝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그때그때 체크를 하시면은 같은 인코텀지에서도
여러 가지 정산 방법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복잡했는데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댓글 이용해 주시고요. 메일로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